자, 지금 시간이 2024년 3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45분입니다. 자, 3월달? 네, 3월달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2월 29일 야간 선물은 0.8포인트 정도 내렸는데, 그쵸? 근데 그날 나스닥 지수가 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야간 선물이 내렸는데, 금요일날 또 나스닥 100지수?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별반. 야간 선물을 반영할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 중에 EWY라는 종목이 있어요. EWY. 근데 EWY가 1.2%대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많이 상승하면 한 1.5%? 네, 1.5%. 그러니까 상승폭이 1.2에서 1.5%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시초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잖아요. 시초가가. 일단 좀 살펴보자고요. 자, 이게 우선 이제 분기봉부터인데, 분기봉을 보시면, 지금 357.99? 357.99가 3월 기준으로 제 생각엔 이제 요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357.99 위에서 마감한다라는 거는 상승세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357점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분기봉이 어디서 끝나느냐?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1월 달, 2월 달 합쳐 가지고 5조 원대잖아요. 지금 아마 5조 5천억인가 5조 7천억인가 그럴 텐데, 누적으로 그 정도 개인 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의 현물 매도? 이 현물 매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356 이하의 종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국내 증시가 오르더라도 개인이 현물을 이제 매수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상승하는데 개인이 계속 현물 매도로 나서게 되면 그러면 하락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염두에 두셔야 된다. 2월달 종가가 355.57이에요. 355.57.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번 한 4포 정도? 4포 정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4포면 이제 59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 월요일날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단선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4포가 뜨면 상단선은 없어지는데, 제가 지금 뭘 보려고 그러냐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62.69 정도예요. 4포가 떠도. 그럼 만약에 5포 뜨면 5포가 뜨면 어떻게 되느냐?
오포가 떠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363이야. 그러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번 달 종가가 이번 달 고가 부근 이하일 것 같아요. 응? 이번 달 고가 부근 이하라는 거죠. 이번 달 고가 부근 이하.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5포를 띄운 거예요. 5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이슈들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5포를 띄운 겁니다. 5포. 이거 5포예요. 플러스 5. 네. 왜 이렇게 띄웠냐면, 목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자, 미국 증시 끝날 때, EWY가 거의 보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국내 증시가 1.2포인트, 그러니까 0.34%가 내리고, 예, 미국은 보합이었는데, 그 다음날 1.28%인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예, 대충 합치면은, 요거 2구, 1.62% 상승한 거잖아요. 1.62% 상승했다고. 그러면, 예, 355 잡고, 1%면 3.5잖아요. 예, 3.5잖아, 1%가.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절반이면 1.7이죠? 1.7. 그러면은 요거 5.25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승을 제가 반영한 거예요. 거의 다 반영했다고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승분 싹 다 반영을 했을 때 이거 어차피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용한 거라고. 오케이. 그다음에 얘가 지금 사용 안 한 거고.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상단선이 없다 보니까, 네? 상단선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자유로워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종가가 오르고 거래량이 감소해도 어차피 만날 일이 없잖아요. 만날 일이 없으니까 요 정도 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뭘 따지는 거냐? 그러면 지금 양봉이 날 수 있는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양봉이 날 수 있는 공간이 5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 잘하면 음봉이 날 수도 있다는 거지. 예? 잘하면 음봉이 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음봉이 나오면 이게 이제 시가투자 심도가 지금 거의 5월달인가 6월달까지 다 1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봉이 나면 이제 시가투자 심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최저가 모드가 나오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갭상승이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파락이 나와, 오히려. 그러면 이 공간이 생기면서 뭐 양봉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막 이만큼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갭상승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어쨌든 음봉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갭상승이 오면 상승할 확률은 높아요. 그죠? 왜냐면 갭 자체가 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양봉 낼 확률은 떨어져. 예? 양봉을 내기는 힘들다고. 왜? 볼벤 20 상단선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5포가 뜬다. 5포로 그냥 가정한 거예요. 최대치로 보고. 그러면 이런 봉을 그리거나, 그쵸? 아니면 이런 봉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응? 이런 식의 봉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부정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이건 월봉이잖아. 네? 월봉이니까 뭐 주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앞에 2주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머지 주를 빼면 봉이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하자마자 뭐 밑에서 계속 놀다가 갑자기 휙 올라갔다 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시간으로 만약에 주봉을 나눠서 보면 하나, 둘, 만약에 이렇게 나눴다고 쳐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거래량이 메뉴에 있잖아요. 거래량이 여기도 거래량이 메뉴에 있어요. 여기도 메뉴에 있고 이게 이제 거래량이 늘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거래량이 줄면 4월 달에는 이제 만날 수 있어요. 예? 4월 달에는 종가가 오르고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더 이상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제 개인 현물을 팔겠지. 그죠? 근데 내려올 때는 현물을 사야 되잖아요. 예, 현물을 사야 되는데 이게 더 커야 돼. 예? 올라갈 때 매도보다 내려올 때 매수가 훨씬 더 커야 된다. 그래야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월봉은 여기까지예요. 주봉으로 갑니다. 그냥 최악이에요. 최악 기준으로 하는 거야. 5포면은 60이죠. 네? 최악 기준으로만 가는 겁니다. 최악.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어디서 보셨죠? 이거잖아. 네? 네. 이제 갭이 5포로 뜨면 뭐 5포가 뜰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갭상색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아랫꼬리 좀 그리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유봉이 요 자리가 되는 거지. 예.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주장했었던 거, 예? 제가 주장했었던 게 뭐냐면, 예? 제가 여기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아랫꼬리 음봉을 그렸을 때, 예, 이게 저가는 방어할 수 있는 거리가 이만큼 있고, 고가를 방어할 수 있는 길이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가를 방어하려면 기본적으로 개파락이 나와야 되는 구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개파락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눌러야 이게 지금 하락하는 봉이 그려지는데, 예? 갭상승이 나와버리면 고가를 넘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봉을 그릴 수도 있다고. 요게 우려된다. 그죠? 그래서 요 봉이랑 요 봉이랑 지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 갭상승이 나오면 이제 이걸 닮아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갭상승이 나오면, 예, 공격적인 하방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좀 쉽지 않다. 예? 공격적인 하방 전략을 가져가는 부분은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3월 첫 번째 주까지는 1구간이에요. 상승하려면 두 번째 주에 상승해야 돼. 그러니까 만기에 있을 때 상승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주에 상승했다가 두 번째 주에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하락 구조가 잘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네. 매도자 입장에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가를 넘으면 신중해야 돼요. 특히 지금 고가를 넘었다고 했을 때 월봉에 상단선이 없잖아요. 분기봉도 없어. 근데 월봉도 없다고.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그럼 주봉도 없고 월봉도 없고 분기봉도 없는데 뭘 기준으로 매도 쳐요? 매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면 예, 봉이 한번 죽어야 돼. 봉이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월봉상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아예 넘어가든가. 근데 얘기했던 게 코스피 지수로 고가를 넘으면 제가 보는 지수가 여기에요. 2725.43. 코스피 지수는 이제 370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로는. 그러니까 이게 고가를 넘으면 이 수치 이상으로 넘어가야 이제 매도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인이 막 미친 듯이 막 매수해. 그러면
뭐 생각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현물 매수세가 미친 듯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저 정도 수치까지는 일단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가 최악이에요. 최악을 그려드린 겁니다. 최선을 그린 게 아니라 최악을 그린 거예요. 자, 뭐 할 얘기 없잖아요. 딱 봐도 할 얘기 없죠?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 부기봉 다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위가 다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매도자는 너무 가볍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먼저 드리고 이걸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분기봉이잖아요. 분기봉인데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띵글에는 6개월 봉이 없어요. 6개월 봉을 만들기 어려운 게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는 있겠다. 잠깐만요. 이게 6개월 봉입니다. 6개월 봉인데 6개월 봉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치를 잘 보세요. 6개월 봉의 상단선 20 상단선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370.44잖아요. 그죠? 370.44.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봉의 저가예요. 이봉의 저가라고, 이봉의 저가. 근데 이 봉이 연봉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2021년도의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쳐.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를 봐요. 상단선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 여기 2730 정도에 있습니다. 2730.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로 올라오면 이 6개월 봉 밑으로는 막는 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얻어 터질 만한 자리가 저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2640이니까 한 90호? 90호 정도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공격적으로 현물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오해 안 하셔야 되는 게 이 얘기는 어제 오늘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꺼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해드린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주봉의 선행스팬 위치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이 고가를 넘으면, 지금 이게 고가 얼마냐? 2694.8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넘으면, 그 다음에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27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725나 2730이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야 이제 목표가 해결된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좀 추가해서 보면, 자, 이게 3일봉이 28일에 시작했으니까 29, 그 다음에 3월 첫 거래니까 3월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서 양봉으로 끝날 거라고. 그죠?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게 양봉으로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 봉, 3월 5일자 3일봉이죠? 얘부터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하방으로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봉 기준으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초의 시간 3월 5일이에요. 3월 5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3월 5일자니까 3월 5일, 6일, 7일. 예, 7일. 그러니까 3월 7일자 종가가 하락하면 하방으로 꺾이는 거고, 3월 7일자 종가도 상승하면, 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1구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예, 내려가고는 있지만 0구간이기 때문에 투심은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은 아직도 하락 시간이에요. 네? 주봉은 아직도 하락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락 시간 안 끝났어. 얘는 반대로 3월 11일자 주봉이 하락하면 돼. 그러니까 3월 첫째 주는 올라도 되고 3월 두 번째 주가 내리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3월 첫 번째 주가 오르고 3월 두 번째 주가 내리면 하락이야. 네? 구조적으로 오류가 없어요. 3월 첫 번째 주에 오르고 3월 두 번째 주에 내리면, 네, 계속 하락 구조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두 번째 주가 3월 11일에서 그러면 한 15일까지일 거잖아요. 네? 3월 15일까지라고. 그러면 이제 3월 15일 종가만 하락하면 되는 거야. 3월 15일 종가가 하락하면 되니까 그게 옵션 만기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주 종가가 높으면 두 번째 주 종가가 내리기 유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3월 첫 번째 주에 많이 오르면 이제 3월 두 번째 주에 반대로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3월 첫 번째 주에 많이 오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올라갈 거면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고, 예.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봉을 보면, 이주봉도 하락하는 게 다음 봉부터야. 그러니까 3월 11일 이후. 그죠? 주봉도 3월 11일 이후만 빠지면 되잖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3월 11일 이후에 빠지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제 1구간을 다시 쌓았기 때문에 지금 0구간은 다 쓴 거고, 다시 1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월 11일 이후 하락이 오면, 즉, 두 번째 주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락에 유리해지는 흐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 이게 다음 주에 오르는 건 뭐 저는 할 말 없어요. 예? 다음 주에 올라도 할 말 없다고. 예. 근데 올라갈 거면 차라리 370 하고, 그 다음에 2725는 찍으라는 거지.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주에 윗꼬리 달고 내려와가지고, 예?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서, 다른 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다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자, 이게 1월달부터 2월달까지의 거래예요. 근데 개인이 제일 많이 판 게 현대차야. 2조 1000억. 그 다음에 기아 7252억. 그 다음에 삼성물산 6755억입니다. 이거 대충 합치면 얼마냐면, 기아랑 삼성물산 합치면 1조 4천억 정도 돼요. 1조 4천억이니까 3조 5천억이지. 네? 현대차까지 합치면 3조 5천억이에요. 3조 5천억 정도를 개인이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종목만 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3조 5천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 작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개인이 5개월 동안 매도한 게 10조야, 10조. 예? 그러니까 전 종목 합쳐가지고 10조인데, 얘는 지금 세 종목이 3.5조잖아요. 큰 돈이지. 잘 보시면 주로 개인이 매도한 게 자동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은행이 있어요. 은행, 금융주,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여기 삼성생명,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은행 관련 주식들, 금융 관련 주식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부터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2월 달부터 따지고 보면 이래요. 2월 달에도 현대차, 하이닉스, 기아, 삼성물산, 이 계속 반복되죠. 삼성생명, 하나지주, 예. 뭐 이런 식으로 금융,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삼성전자, 곱버스,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개인이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어떤 분이 곱버스 개인이 많이 샀어. 2488억이나 샀기 때문에, 예? 개인이 곱버스를 샀으니까 하락했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요, 1월 달부터 보세요. 1월 달부터 보시면, 곱버스가 여기 있을까? 아니,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예. 자, 여기 있잖아. 889억. 그러니까 개인이 곱버스 팔았다고 1월 달부터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곱버스를 사서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이게 좀 약발이 안 먹혀. 왜? 1월 달에 훨씬 더 많이 매도 쳤어. 2월 달에 매수한 것보다 1월 달에 매도 친 게 더 많다고요. 작년에 573억 샀습니다. 응? 그러면 작년에서 지금까지 누계를 해도 개인은 곱버스 산 게 없어. 예? 2023년에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따져보세요. 그럼 개인은 곱버스 한 주도 안 샀어. 매도만 했어, 매도. 그 2022년에는 1조 팔았지. 예? 그러니까 2022년에 1조 팔았는데 2023년에 573억을 사고 지금은 889억을 매도 치고 있으니까 2년 하고 2개월 통계 내면 매도야. 그것도 1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곱버스를 개인이 사서 지수가 오르고 있다. 개인이 곱버스를 사서 곱버스가 빠지고 있다라는 건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지금은 현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곱버스 때문에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를 왜 보여드렸느냐? 그럼 이제 2월 달만 보자고. 자, 2월 달에 개인이 겁나게 산 거 현대차. 이제 제가 리스트를 뽑았어요.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를 볼 건데, 이게 지금 이주봉이죠. 월봉 보세요. 월봉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월봉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볼벤이고, 이게 이격볼벤이에요. 응? 자, 이게 볼벤, 이격볼벤. 근데 시가가 더 높아. 예? 시가가 더 높아요. 이런 경우는 오르기 힘들어요. 예? 이런 경우는 오르기 힘듭니다. 이게 개인이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이 지경이에요. 현대차. 그 다음 기아 볼게요. 기아 똑같이 생겼어. 똑같죠? 시가가 더 높아. 시가 찍는 순간 과열이야. 예? 시가를 찍는 순간 과열이라고. 왜냐면 이격볼벤과 볼벤을 다 넘어섰어요. 얘는 아래로 회귀해야 돼. 예? 아래로 회귀해야 되는 차트라는 거예요. 기아, 그 다음에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 얘도 똑같죠? 예? 얘도 똑같아. 시가가 더 위에 있다고요. 과열된 위치보다 이격볼벤보다 더 위치해서 이거 윗꼬리가 왜 생겨요?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땡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서. 근데도 아직도 그래. 그러면 개인이 왕창 매도한 종목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다 개판이에요. 차트가. 이건 올라갈 수는 있어도 매수 못해요. 예, 이건 매수할 수 있는 유형의 차트가 아닙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좀 덜해. 왜? 얘는 그래도 지금 고가. 뭐 16만 7,200원? 그 정도까진 가야 과열이에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현대차와 삼성물산, 기아는 이미 시작할 때 과열입니다. 자, 은행주가 있죠. KB금융 볼까요? KB금융도 나갔어요.
나갔다고. 얘도 시작하면 과열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윗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윗꼬리가 괜히 생겨. 밖으로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과열이야. 신한지주, 얘도 과열이죠. 그죠? 지금 외국인이 돈을 때려버가지고 올려놓은 종목도 싹 다 과열이에요. 네? 자, 금융주, 네? 금융주, 자동차, 삼성물산. 이거 싹 다 과열이에요.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그죠? KB금융, 신한금융, 다 과열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봉 자체를. 이게 지금 저 PBR이라고 난리 쳐가지고 지금 봉을 이 지경으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잡주도 아니고, 네? 이게 개잡주도 아니잖아요. 개잡주도 아닌 주식을 이건 개잡주나 하는 짓이거든요. 네? 이렇게 봉을 그리는 건 개잡주나 하는 거예요. 이거 대형주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돼. 근데 정부에서 이런 거 하라고 지금 권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총 작은 애들 뭐 5천억, 1조 뭐 이런 애들 가지고 예, 뭐 상한가 치고 하한가 치고 막 이런 장난질하는 그런 패턴을 지금 예, 대형주에다 하라고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한 거예요. 이런 봉이 어떻게 나와요? 자, 그럼 제가 이런 개잡주를 보여드릴 건데, 요 똑같은 개잡주를 보여드릴게요. 자, 종목 이름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이게 2월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할 때 보세요. 네? 시작할 때 어때요? 시작할 때 벗어났잖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잖아요. 지금 이 현대차, 그죠? 그 다음에 기아, 삼성물산, KB금융, 신한금융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예. 7월 3일. 자, 7월이잖아요. 7월 2023년 7월 2차 전지 박살나기 시작한 달이에요. 예. 근데 봉을 지금처럼 그렸다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달부터 작살나가지고 쭉 빠진 거죠. 쭉 빠졌다고. 이 2차 전지가 이렇게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응? 2차 전지를 이렇게 그려놓고 박살났다고. 근데 지금 이런 차트가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그 다음에 금융주 2개. 예, 거기에 다 저런 똑같은 차트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끌어올리면 진짜 코미디인 거죠. 그죠? 개인이 매수한 건 다 때려 죽이고 외국인이 매수한 건 계속 가요? 아,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 주가 조작이죠. 예, 이건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차트는 아니에요. 쉬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쉬어가야 되는 구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짓거리를 일본도 하느냐? 일본도 합니다. 예, 니케이 보여드릴게요. 니케이에서 한 짓. 똑같죠? 똑같잖아. 예? 밖으로 나갔잖아. 근데 시가가 이격 볼벤을 벗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아요. 감는다고. 밑으로 내려가. 이 현상이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 현상이에요. 요런 모습이 니케이 지수에서도 있었다고. 이제 비교해 보세요. 네, 비교해 보시면 돼요. 현대차. 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시작해서 위로 가잖아. 네? 이게 시작해서 위로 가면 이게 해소되지 않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려올 확률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시작해서 밑으로 빠져가지고 23만 4천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감아 올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작해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밑에 공간이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3월 초반에 위로 올리면, 그러니까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가가 이렇게 찍고 처음에 밑으로 가서 이렇게 찍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봉을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예? 근데 봉이 처음에 시가를 찍고 위로 올라가면 이게 지금 여기를 안 찍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위쪽으로 가면 나중에 내려오기가 유리한 거고, 먼저 밑으로 빠지면 이격이 해소돼서 다시 올라가기가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봉으로 나눴을 때, 예, 먼저 밑으로 가면 올릴 수 있지만 먼저 위로 가면 내려가기 쉬운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이제 제가 무슨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봉 때문에 초반에 위로 당겨버리면, 예? 초반에 위로 당겨버리면 밑에 해결되지 않은 그 구조를 그대로 두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위에서 딱 놓으면 쭉 내려가서 봉이 망가지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이, 예, 현대차, 기아, 그죠? 그 다음에 KB금융, 예, 여기 신한금융,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거죠. 예,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외국인이 주력으로 매수한 종목들의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월봉 차트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삼성전자예요. 자, 삼성전자 보면, 예, 보세요. 오른 게 없어. 예? 1월 달에 빠졌는데 2월 달에 오른 게 없다고. 1월 달에 빠졌는데 2월 달에 오른 게 없어? 예? 이상해.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를요, 돈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거 삼성전자 개인 1조 6천억 샀어. 그죠? 그러니까 1조 6천억 산 거는 이렇게 된 거야. 오른 게 없어. 이해되셨죠? 예? 근데 얘가 지금 박스 쳐놨잖아? 그러니까 얘는 저가 지키면 사세요. 예? 삼성전자는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이번 달 저가를 안 깨면 사도 돼. 사도 돼요. 안 깨면 사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이건 뭐, 없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 주력이 아니야. 그죠? 예, 여기 1,000억밖에 안 돼. 근데 얘는 과열이 어디냐? 과열이 전고예요, 전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2월달 고가까지는 올라가야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예, 공격적으로 매도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얘는 별로야. 근데 보시면, 예, 잘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하단선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어. 추세는 꺾였고. 그래서 저가를 안 깨면 사도 돼요. 네? 저가를 안 깨면 사도 되는데,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디 있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개인이 매도 종목이어야 되잖아요. 개인이 매도하는 종목이어야 되지 매수하는 종목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수했어. 그러니까 얘는 별로 믿음이 없는 거지. 그죠? 얘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개인 매도가 나와야 돼. 지금 아직도 1,000억 매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쌈바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상관없고 밑으로 빠지는 것도 상관없어요. 현대차 저는 얘는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보유하실 분만 보유하시고, 기아도 똑같고 과하다는 거예요. 좀 과해.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뭐가 문제냐면 거래량이 문제예요. 예? 얘는 거래량이 문제야. 거래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19만원, 예, 이 19만원 위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예? 19만원에서 다 맡기잖아.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는 19만원 위는 버거워 보이고, 특히 19만 7천원 넘어가면 매수 가치는 0.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고, 포스코 홀딩스, 얘도 지금 어쨌든 추세는 꺾었거든요. 추세는 꺾었는데 이거 저가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킬 것 같아. 근데 포스코 홀딩스도 보세요. 어디 있어? 포스코 홀딩스 어디 있지? 포스코
홀딩스. 안 보여요. 안 보여. 포스코홀딩스? 여기 있어. 아직도 개인이 사. 1월달, 2월달 합쳐서 보면요, 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봉이 개판이잖아. 이거 합쳐서 봐요. 무슨 봉인가? 예? 음봉이잖아. 이게 시가인데. 이만한 음봉. 왜? 개인 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는데,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LG화학이겠죠? 예? LG화학. 예. 근데 이거 보세요. 얘도 윗골이 심해. 이거 저가 지킬 수 있겠어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고민을 잘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주가 좋은 건가? 이 사람들 뭐 2차 전지 좋다고 맨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개인의 매도세가 뭐 그렇게 매우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예? 개인이 공격적으로 뭔가 매도를 하면 뭐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아직도 1365억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위로 많이 못 가는 거야, 지금. 예? 얘도 음봉이야. 봉 두 개 합쳐봐요. 그럼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잖아. 음봉이지. 이 왜 음봉을 그리냐는 거예요. 1월, 2월 누적하면 개인이 아직도 사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은 메리트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이버는 아예 그냥 답이 없죠. 네이버는 답이 없잖아. 네? 네이버는 이 이격볼벤을 넘을 수가 없어요. 거래량이 메뉴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이격볼벤도 못 넘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넘으면 뒤져. 이게 꼭 지금 TMF 차트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넘으면 죽고, 넘으면 죽고. 왜냐면 거래량 위에 있으니까. 네. 근데 네이버도 개인이 사.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건 다 죽이는 거야. 예? 개인이 사는 건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다 죽이고 있다고요. 전부 다 죽이고 있어. 이거 지금 삼성 SDI죠? 삼성 SDI 8천억이잖아. 얘가 갈 수가 있어? 못 가지. 얘는 장대 음봉이잖아요. 예, 저같이 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차 전지 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갈 수가 있나? 카카오도 안 좋아요. 똑같아. 네이버랑 같은 구조예요. 얘는 올라갈 공간이 없어. 윗꼬리는 얼마나 그릴지 모르겠지만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똑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똑같아요. 거래량 구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주봉 얘기하면서, 예, 주봉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좋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어쨌든 그 다음 주에는 위로 땡길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위로 땡겨도 할 말 없고, 예, 위로 땡겨도 할 말 없다고. 뭐 지수가 저렇게 좋은데 거기서 위로 땡긴다고 제가 그거 절대 아니라고, 이건 무조건 아래로 간다고 떠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이 이게 지금 위로 가기 좋은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가도 빠지기 좋은 구조지. 예.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모비스인가 보다. 예. 현대모비스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이 신한지주, 얘는 뭐 과열이잖아요. 예. SK이노베이션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건 다 안 좋아. 그죠?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삼성 SDI, 삼성전자까지도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자고. 예? 종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다 안 좋은 거잖아. 예? 개인이 주력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다 안 좋다고요. 근데 개인이 주력으로 매도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예? 개인이 주력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있고, 자, 이렇게. 그래서 개인이 이제 매도하는 게 있어. 예? 개인이 매수하는 게 있고. 그럼 종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 삼성, 삼전,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지주,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 그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이고, 그죠? 개인이 매도하는 종목은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어허? 잠깐만요. 카카오는 이쪽이구나. 네, 카카오는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그 다음에 KB금융.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 2월 달에는 안 산 것 같은데, 카카오. 잠깐만요. 2월 달에 두들겨 맞은 거 보니까 카카오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매도했네요. 자, 결국에는 3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3월에 지수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그대로 들고 있어야 돼. 그죠? 매도 상태로 그냥 개인이 들고 있어야 돼. 딱 매도해요. 그리고 매수 안 해. 그러면 계속 이대로 횡보 치면서 가겠죠. 근데 얘네를 개인이 매수해. 그럼 얘네 종목이 빠질 거잖아요. 예? 얘네 종목이 빠질 거잖아. 근데 지금 요 2차 전지주, 이건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제 생각엔 쉽지 않아 보여. 이거 지금 개인이 너무 많이 매수했고, 중요한 건 손절도 안 해.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슬리고 그러면 손절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안 커요. 왜냐면 이게 2차 전지는 거의 종교야, 종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물량을 안 넘기니까 상승도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다 털려서, 그죠? 개인이 다 들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안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자동차, 하다못해 이제 금융,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올라도 빠지기 좋은 구조. 예? 이 종목들은 거래량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올라도 빠지기 좋은 구조고, 그 다음에 요 2차 전지주는 개인이 지금 매수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서 오르기 힘든 구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개인이 매도한다, 그러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2차 전지주는 대부분 기관이 핸들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의 매수가 있어야 돼요. 외국인 매수보다 기관 매수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하면 개인이 매도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기관이 매도 때려버리면 개인이 매수할 거기 때문에 계속 상승은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이게 3전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건 두 번째 치고, 여기 이쪽 물량으로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샀잖아요. 개인이 매도한 종목이 이쪽 종목에 쏠려 있다 보니까, 예, 이쪽에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 매수가 있어야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개인 매수가 있어야 빠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미 외국인 돈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돈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빠지겠냐고요. 근데 이 종목들은 빠지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예?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KB금융지주, 신한주주는 과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내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려면 조종을 하지 말고 하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만 빠져. 그건 조종이지. 근데 외국인이 막 던져가지고 빠지면 하락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예, 개인의 현물 매수,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거 없으면 제가 분석할 필요가 없어. 아니, 현물 안 사는데 어떻게 내려요? 네. 이해되셨죠? 대량, 네. 대량으로 던져야 돼요. 대량으로 던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저보고 매수하라고 하면 삼성전자밖에 안 해. 네? 이번 달 저가 지키면 삼성전자만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 매수할 때 외국인 매수 들어와야죠. 네? 그러니까 상승할 때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잖아. 예. 요 구조일 때 전자를 본다는 거죠.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요. 지금
상대적으로 하단선하고 가까이 있고 저가 방어하기 유리하고 과열 구조가 아닌 건 삼성전자예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과열 구조에 들어가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걔는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매수 전략을 생각해 보시고 계시다면 외국인이 매수한다라는 조건,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 이번 달 저가만 안 깨지면 오케이. 예. 나머지 종목은 저는 오르든 내리든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떠드는 게 뭐냐면 개인 현물 매수 없으면 하락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차트쟁이가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진짜 돈의 흐름이 너무 큰 거야. 네? 웬만하게 이렇게 핑퐁 게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하니까 5천억, 1조 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뭔가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돈의 크기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예.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하지 않는 한 하락을 보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특히 2월달 끝날 때도 개인이 3천억 정도 매수했잖아요. 근데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너무 작다고. 왜? 올라갈 때는 5천억을 매도했는데 내려간다고 3천억을 매수하면 이건 뒤집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오르고 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빠질 생각이 있으면 대량으로 들어야 돼. 대량으로. 압도적으로. 예? 그런 큰 금액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개인이 현물 매수를 왕창 들어온다라는 건 외국인이 차익 실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이 나와야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 안 나온다? 그럼 어디로 간다? 2725.43. 그죠? 370. 이건 코 200이고, 이건 코스피예요. 네, 됐죠? 네, 370, 2725.43. 그러니까 갈 거면, 네, 다음 주에 후다닥닥 가. 후다닥닥 가고 2주 차에 빼. 아니면 다음 주에 비스무리하게 뭐 한 365? 뭐 언저리까지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위로 올려서 370을 찍으면서 윗꼬리 찍고 밑으로 쭉 빼가지고 2주차를 마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3월 11일 이후로 주가가 빠지면 이제 전체적으로 방향이 이제 아래쪽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뭐 방향이 아래쪽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개인이 현물 매수를 대량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현물 매수가 안 터지면 또 시간만 가는 거예요. 다 시간만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현물 매수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뭐 삼성물산, 하이닉스 다 보여드렸어요. 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 제 입장에서 그나마 상승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입질해 볼 만한 거 저가 안 깨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순위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2순위예요. 하이닉스가 2순위고 지금 그 설명해 드렸던 종목 중에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 그 KB금융, 뭐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더라도 따라가면 뒤통수 한번 세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각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봉 구조로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어쨌든 볼린저 밴드 20상단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이니까 올라가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매도자는 거길 넘어야 매도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